오늘 일진이 안 좋으시네요. 발목에 있는 빨간 점 2개 정말 안 좋아 보여요. 뱀에게 물린 것 같군요. 독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전혀 모르실 텐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독사가 아니었다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뱀의 송곳니엔 여전히 수천 개의 박테리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빨이 피부를 관통할 때 작은 박테리아들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은 파상풍인데 만약 미리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치료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죠. 더 나쁜 것은 불행히도 뱀 침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벌이나 땅콩처럼 뱀 땅콩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데 침 속의 효소가 피와 섞일 때 우리의 몸은 그것을 없애려고 시도합니다. 우리 몸이 자신이 스스로와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갈등은 빠르게 증폭되고 메스꺼움과 기운이 빠지는 걸 느끼게 되죠. 결국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독이 없는 뱀에 물렸다고 해도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더 나쁜 시나리오는 정말 뱀에게 독이 있는 경우예요. 모든 뱀종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그들만의 고유한 독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보죠. 뱀의 독은 심장과 신경, 근육 또는 혈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먼저 물리게 되면 항상 날카로운 통증이 시작됩니다. 뱀이 입을 크게 벌리고 윗 송곳니 2개로 여러분의 살을 관통한 다음 이빨에서 나오는 독을 주입했군요. 독은 바로 혈류로 흐르게 되는데 이때 진짜 흑마법이 시작됩니다. 매끈한 피부에 물린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고 별 다른 게 없다면 우산뱀이었을 수 있습니다. 물린 곳이 붓기 시작하면 아마 코브라였을 거예요. 즉시 어지러움을 느끼고 더워지며 땀을 흘리기 시작할 텐데 아직 그건 독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의 반응이에요. 물린 자국을 보고 겁에 질려서 아드레날린과 코티솔 호르몬이 부신해서 혈액으로 몰려와 몸을 빨갛게 하고 떨게 만듭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있군요. 독이 더 빨리 퍼지도록 부추길 뿐이에요. 곧 여러분은 복통과 경련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뱀의 독에 있는 독성 효소는 피와 반응하여 내부 장기와 근육에 도달합니다. 장기들은 서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 빠르고 공격적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15분 정도 후 독은 간, 신장, 심장을 통과해 신경 끝부분으로 퍼집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현실 감각을 잃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질 거예요. 눈꺼풀 근육은 몸에서 가장 작고 신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쉽게 독의 목표가 되죠. 그러고 나서 독소는 스펀지처럼 작은 혈관을 채우면서 계속해서 순환을 하게 됩니다. 신경을 통제하는 것은 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머리에서 아래로 신체 기능이 점점 멈추게 되죠.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 같네요. 눈에서부터 무감각이 얼굴 전체에 퍼집니다. 입술과 볼이 팽팽해져 마치 무언가에 뾰롱퉁한 것처럼 보이고요. 한두 시간 안에 얼굴의 신경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서 여러분은 말하고 보는 능력을 잃게 될 거예요. 하지만 독의 효과는 더 내려가서 혀, 아래턱, 목, 횡격에까지 퍼지게 될 겁니다. 불행히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구조를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횡격막이 반응을 멈추면 배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호흡도 멈추게 되죠. 이런 일이 정말 생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운이 좋다면 물린 상처가 가벼울 수도 있고 그 감각이 우리 몸의 중요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머리에서 온몸으로 퍼지긴 하겠지만 겉에만 머물고 속 깊이는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어쩌면 손가락과 발가락, 피부에 감각이 없고 심지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보고 숨을 쉴 수 있다면 그 증상은 며칠 안에 저절로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 가능성을 너무 믿지 마시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즉시 구급차로 부르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무감각이 아니라 가슴 통증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코브라와 엘라피드 둘 다 인간의 심장으로 곧장 퍼지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이 빠르게 심장에 도달하게 되면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을 더 빨리 혹은 더 느리게 뛰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규칙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는 여러분의 심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죠? 특히 바다뱀의 독이라면 다른 근육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다뱀은 근육을 겨냥하는 특별한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무거워지고 처음에는 위 그리고 나서 팔, 다리, 가슴으로 빠르게 퍼지는 경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육이 경직되어 움직이기 어렵고 예민함 때문에 닿는 무엇이든 큰 시련이 될 거예요. 결국 그 독은 침대에 누워서 그 독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게만 만들 거예요. 없어진다면 말이죠. 자, 그냥 누워 계세요. 자, 물린 자국을 봤는데 상처가 부풀어 오르고 2개의 구멍에서 피가 나온다면 독사에 물렸다는 뜻입니다. 이 독은 작용 방식이 다르고 더 무섭습니다. 아이고 이런. 이 독의 분자는 더 크고 혈류에서 꽤 빨리 퍼질 수 없어요. 그래서 림프절 쪽부터 시작됩니다. 결과적으로 독은 느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은 독 때문에 무섭고 어지러울 거예요. 그리고 15분 후에 독사가 여러분을 물었던 곳에서부터 독이 몸속으로 퍼지기 시작할 겁니다. 두껍고 점성이 강한 물질이 혈액과 엉켜서 응고되고 멍이 들 거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코브라나 엘라피드에 물렸을 때와 비교하면 보다 더디게 진행됩니다. 의료 처치를 받지 못한다면 매 시간마다 점점 상처가 붓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독이 림프선을 통과하면 몸을 괴롭히기 시작하며 더 부어오르게 될 겁니다. 림프는 우리 몸의 주요 방어벽으로 질병과 싸우는 백혈구를 포함한 액체예요. 독이 림프 안에 들어가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백혈구의 저항 싸움은 아무 소용이 없고 독이 더 멀리 퍼집니다. 그리고 이 불쾌한 물질이 림프절에 도달하면 림프절은 부풀어서 침입자를 필사적으로 제거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림프의 생산량이 증가되고 물린 부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어오릅니다. 독의 효과와 양에 따라 물린 지 2, 3일째가 되면 팔다리의 크기가 2배로 커질 거예요. 물린 발목을 포함해 발부터 엉덩이까지 다리 전부가 고통스러울 거예요. 걸을 수 없고 물론 앉아있는 것도 불가능할 겁니다. 이 단계에서 유일한 희망은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늦은 단계에서도 몸이 스스로 치유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꼭 병원에 가야 합니다. 세상에. 뱀에 물렸을 때 공황 상태에 빠져 모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니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면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공포감에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되고 그러면 심장은 몸의 피를 더 뿜어낼 거예요. 이때 독도 뿜어나오게 되죠. 아직 혈액순환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므로 물린 팔다리를 가슴 밑으로 유지하면서 침착하게 누워 있어야 해요. 그러면 중력이 제 역할을 해낼 겁니다. 상처에서 독을 빨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독은 아주 빨리 퍼지기 때문에 이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주 미량의 독도 빨아내지 못할 것이며 긴장으로 인해 심박수만 빨라질 거예요. 칼은 저리 치우세요. 절대 독을 제거한다고 물린 곳에 상처를 내지 마세요. 말씀드렸듯이 이미 독은 혈류 안에 있는 상태이고 상처를 내서 상황만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만약 상처 내 감염이 되지 않았다면 칼로 인해 감염을 일으키게 될 수 있어요. 차가운 걸 대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차가움은 정상적인 혈류를 제한하는데 독이 한 곳에 머물게 해서 특정 부위에 더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거든요. 독은 또한 조직이 동상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사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꽉 끼는 붕대와 지혈대도 마찬가지예요. 피가 자유롭게 흐를 때 독이 퍼지지만 그렇게 되면 희석되면서 독성이 덜 심하게 될 수 있죠. 물린 상처는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붕대를 단단히 감으면 그 위험을 3배는 더 높일 수 있어요. 아, 보세요. 성공입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잠깐만요. 아니에요.